이 교육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누군가 나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만 원하는 목표를 향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자립지원 금융복지 상담 과정의 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김미선입니다. 협회에서는 자문 역할을 하는 고문으로 있고요. 2022년까지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시민단체에서 상담을 비롯해 콘텐츠 기획, 정책 제안 등 실무자로 활동하면서 상담사 양성 과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현장 사례에 대한 슈퍼바이저 역할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소개하려면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낯선 금융복지부터 소개해야 할 듯합니다. 2009년부터 사회적 기업에서 강사와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금융복지 상담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조건부 시장 참여 근로자께서 수급비의 절반을 본인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민간보험사 보험료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각종 고리의 부채 이자를 상환하는 데 써버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사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고 또 이를 공공에서 좀 들여다보고 취약계층의 빚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복지는 가계의 적자 현금 흐름과 마이너스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자 프로그램입니다. 민간, 즉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주거 마련과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빌린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빚 때문인데 이 빚 때문에 결국에는 이자를 상환해야 하니까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소득이 줄면 대부분 또 돈이 없다 보니 다시 신용카드와 빚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적자 현금 흐름, 또 마이너스 재무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복지는 이와 같은 악순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절한 제도를 연결해드리고 현장에서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상담센터 설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현재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의 약 3분의 2가 금융복지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관리하고 상담사를 양성하는 곳이 협회입니다. 협회는 위와 같은 금융복지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를 양성하며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전국 14개의 주요 광역시와 50개 이상의 지방자치정부에 설치되어 활발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부터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할 때 전국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복지 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했던 부채 상담 바우처 사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주요 대상자가 자활사업 참여자였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빚의 규모와 악성화 상태, 악성화된다는 건 빚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빚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뜻이 맞는 동료들과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때의 경험을 계기로 자활 참여 주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활 참여 주민분들은 재무 혹은 금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어렵게 생각하거나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한국에서는 재무는 돈이 많은 사람, 또 큰 돈으로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려 하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커요. 그러다 보니 평범한 시민들마저도 재무교육이라고 하면 그저 수입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결국 쓰는 것, 바로 지출에서 발생합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 걸맞게 대다수 가정과 개인의 지출 항목은 무척 다양하고 현금 흐름 구조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현금 흐름도 체계를 정리하고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화시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립지원 금융복지상담의 재무교육입니다. 재무교육이라는 말에 손살에 치던 분들도 현금 흐름을 단순화시켜 사용하고 싶은 곳에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하면 알게 됩니다. 재무교육은 사실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하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요. 사실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민간 금융사의 보험 상품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보험 상품은 출발 자체가 재산의 손실이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매우 좋은 공공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대다수 국민도 굳이 다수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자활사업 참여자분들이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불안과 공포심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에 가입하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험료 납부와 카드 대금 상환으로 자활급여를 다 사용하고 나면 다시 빚으로 생활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여 주민은 물론 실무자들에게 전달하면 무척 크게 공감하면서 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고 하십니다. 드라마틱한 사례가 꽤 많아서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한 분은 자립지원 금융복지 상담이나 교육이 싫다고 하셨다가 다른 주민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본인도 외아들과 지출을 줄여서 20여만 원을 모아서 생애 처음 아들이 가고 싶다는 놀이공원에 다녀오시기도 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엔 대단하지 않은 사례일지 모르지만 참여자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 삶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게 생겨서 좋다고 하셨던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탈루숙 아저씨 한 분은 자신이 쓰고 싶은 곳에 지출하고 싶어서 본인의 오래된 생활 습관을 바꾸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실무자 한 분은 처음에는 교육 시간이 워낙 길어서 연간 의무 교육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만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교육 과정 중에서 본인의 현금 흐름을 점검해보고 보험 등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직접 효과를 경험하시고 이후 참여 주민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상담하면서 주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혹은 저희 교육을 듣고 지역에 있는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전해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육과 업무의 필요성은 크게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자활 현장이 늘 그렇듯 일은 많고 사람은 없는 데다 숙련된 실무자들의 수는 더욱 희소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자립지원 금융복지 상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당장 급한 업무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더불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적절한 급여나 보상 체계는 물론 정서적 지지 혹은 지원,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전해 듣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수강하신 관리자, 그러니까 부장 이상의 임원급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립지원 상담사업 전담 인력을 키우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담당자를 향한 임원급 실무자들의 정서적 지지와 응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자활연수원에도 부탁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 업무의 담당자가 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커리어 패스 구축을 위해서 강사 과정, 전담 코칭 과정 등을 연수원에서도 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상담사의 배치입니다. 센터가 더 많이 확대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훈련된 그리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상담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실력 있는 상담사를 배출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 자격증인 금융복지 상담사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위에서 센터의 확대와 상담사 배출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일은 결국 저와 협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금융복지 상담 과정은 과거에 습득한 지식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되뇌이듯 전달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늘 현장과 현장의 사례에 귀 기울이고 부족한 제도나 한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 얻게 된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 현장에서 이 교육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종사하고 있는 지역 자활센터, 또 자활연수원 혹은 외부 강사들이 무언가를 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누군가 나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만 원하는 목표를 향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